자, 이제 반도체에도 봄바람이 올 것인지 주제를 가지고 애널리스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하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빼앗긴 반도체에도 봄은 옵니까? 최소한 이번에는 가을 정도 돼야지 좀 온기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일단 6월까지는 뭐 분위기는 좀 안 좋은데 근데 최악은 1분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 낙폭이 이제 20%대에서 한 10%대로 이제 하락폭은 좀 상당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까요? 어닝 쇼크는 나왔죠.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1분기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마이너스 56%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줄었습니다. 재고가 한 2.8%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고 여기에 디램하고 랜드의 빅그로스가 우리 뭐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재고를 좀 많이 정리한 거 그리고 재고 평가손이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좀 줄어든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재고가 증가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빅그로스 자체도 좀 마이너스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 반도체주들을 다시 산다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이 수급의 영향으로 좀 웃을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의 거의 마지막 국면이기 때문에 네. 좀 특히 위험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 많고 또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까지 하락하면 이제 7분기 연속 가격이 이제 급락한 거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바닥론 때문에 좀 더 외국인들이 특히 좀 최근에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예정일 텐데요. 7일, 그러니까 좀 안 보통. 7일입니다. 네. 예.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더군요. 뭐 반도체 예. 분야는 예. 4조 원의 적자이익 아침에 또 보도가 예, 나왔고, 예.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일단 뭐 지난주에 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일단 66조 매출액의 영업이익은 이제 6,600억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이 계속 떨어져서 요즘은 이제 1조 초반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제일 또 중요한 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22년 4분기에 재고자산이 얼마였냐 이거가 이제 하이닉스는 공개가 되지만 삼성은 사업부별로 공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5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재고 평가 손실이 한 3조 가까이 1분기에 났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은 이제 여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부분이 그렇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업이익이 적자로까지 가지는 않. 뭐 적자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몇 천억 흑자나 몇 천억 적자나 심리적인 크진 거지 않은데. 매출이 66조 되는 회사한테 그 네. 의미 있는 그 상징성은 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정도 됐었으니까. 그죠? 자, 삼성전자가 추가 감산 여부에 대해서 계속 밝히는 바 감산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없다고 최근까지도 얘기는 좀 저희가 소통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자연 감사는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감사는 또 세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이 한 25%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좀 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인위적인 감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 하더라도 이제 이번 사이클은 최소한 이제 3분기부터는 최소한 가격 낙폭은 아주 낮은 한 자릿수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제 가격이 저희는 오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감산할 이유가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 국면이라서 너무 그쪽에도 물론 인위적 감산을 한다고 하면 이제 3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오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주가가 좀 빨리 반응을 하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격 하락이 거의 6월 정도 되면 일단락 되기 때문에 동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다고요? 삼성과 네. SK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 이게 내용이 좀 독소적인 조항들이 많아서 뭐 영업이익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이익에 대한 분야도 뭐 오픈을 해야 되고 예. 더 들어가면은 기술까지도 이게 접근이 맞습니다. 되면은 예.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뭐 웨이퍼 캐파 그리고 웨이퍼의 수율 그리고 첫해 웨이퍼 가격까지 이제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저도 자세히 보니까 이제 뭐 협상을 통해서 좀 안 할 수 있는 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가격은 뭐 또 예. 내고 비딩할 때 보면 세게 불러놓고 예, 그러니까요. 조율하잖아요. 이번 IRA도 보면 네. 좀 저희 요구한 거를 일정 부분 또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물에 대해서도 네. 똑같이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제 협상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TSMC도 뭐 되게 좀 이거는 공개 못할 정보가 너무 많다고 공식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TSMC도 협상을 할 거고 또 인텔도 아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종합해서 접근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융통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 센터장님 출장 많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서 예. 대만, 일본 기업들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예.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는 그쪽이 좀 달리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파운드리가 이제 올해 메모리보다 훨씬 좋을 거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을 이제 계약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1분기에 한 두 자릿수 4분기 대비 감소를 제외하고는 뭐 매분기 다시 매출액이 올라올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보면 전체 반도체 장비 수요는 한 20% 줄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40% 줄거든요. 네. 설비 투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메모리 비중이 한 뭐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상태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한 20%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한 40%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나쁠 때는 이렇게 공급을 줄여버리면 빨리 이제 업황이 이제 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 일본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적도 나쁘고 산업의 매력도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이번에 가서 좀 더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 파운드리 업황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문형 반도체의 시스템 반도체 특히 네. 이제 비메모리 쪽이 좀 각광인 것 같은데 그 이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어떤 변화들이 좀 포착이 되나요? 뭐 제일 큰 거는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뭐 한 8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적은 엔비디아도 뭐 엄청나게 벌써 좋아지는 그런 국면은 그렇죠. 아닙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뭐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 이제 3분기보다 4분기가 올라갔고 이번 1분기는 또 어떤 성적표를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다만 어쨌든 간에 이 챗GPT를 하려면 이제 상당히 좋은 제너럴 퍼포스 GPU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네. 시장은 80% 이상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중기적인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그 관련해서 또 보시면 이 서버 쪽이니까 어느 네. 시점부터는 또 서버용 DDR5도 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PU 안에 이제 2.5D 스태킹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HBM3가 탑재가 돼 있거든요. 고대역 그래서 메모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고 또 그런 쪽을 또 우리가 또 접착하고 반딩하는 건 또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좀 단기적으로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중기적인 좀 스토리로 봐야 되는 게 여전히 메인스트림은 일반 서버용 디램과 스마트폰용 모바일 디램이다. 근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군요. 예. 그 회사와 그 기업만의 좀 수혜로 좀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고 다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좀 전에 말씀하신 번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후공정 패키지에 대해서 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비중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요. 예. 국내 관련된 산업도 꽤 성장해 있는 편이죠. 뭐 사실은 뭐 이 시장은 TSMC와 그다음에 타이완의 그 ASE 글로벌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엠코 요 3개사가 사실은 뭐 시장은 특히 TSMC가 많이 주도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새로운 2.5D, 3D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에 예를 들어서 이종의 반도체를 그렇게 스태킹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들어서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설비 투자도 좀 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미세 공정을 통해서 칩 사이즈를 줄이는 데는 좀 물리적 한계가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반도체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미세 공정 전환을 통한 성능 개선, 전력 소모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패키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좀 더 일찍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바일 디램 쪽의 회복은 지난해 사실 중국이 뭐 셧다운 영향으로 또 뭐 제조도 그렇지만 소비 쪽도 어려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모바일에 이제 물론 이제 디바이스의 뭐 어떤 혁신이나 이건 좀 더디지만 예. 올해는 조금 회복 속도를 그래도 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적지 않은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1월 달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한 12월 달 대비 29% 늘었죠. 오, 네. 그래서 우리는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2월 달에 다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더 꺾였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보다는 이제는 아예 배터리만 교체하는 수요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좀 힘든 국면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힘든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산업을 보는 스탠스 자체가 가능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뭐 작년보다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관련된 반도체 같은 경우 좀 미리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주문이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모바일 디램 수요는 저는 상당히 미미할 것 같고요. 여전히 2023년에도 기대할 거는 아이폰 15 말고는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플래그십이라고 예. 하는 예. 상징성의 기 모델이 좀 나와야 되는군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혹시 그 중에서도 좀 빠르게 회복되거나 최선호주로 눈에 띄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내 반도체 산업 뭐 많이 이제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다운턴의 마지막 국면에 왔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예면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정 가격이 오를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이 나쁘다 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은 뭐 삼성, 하이닉스 모두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선호하기보다는 그냥 두 회사 모두 현재로서는 뭐 삼성전자는 뭐 시장 점유율 올라가는 뭐 스토리가 있다는 거는 분명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선호라는 거는 실적도 엄청나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국내 반도체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형주 두 개는 저희는 제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뭐 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다 신고가고요. 인피니언, 뭐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TSMC도 워런 버핏이 팔았지만 네. 주가는 다시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의 포텐셜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ASML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올해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EUV 장비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국의 장비 회사들은 되게 매력적일 것 같고 국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삼성 반도체가 이제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바운드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후공정 쪽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좀 저희는 중기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출장을 다녀주신 해외 쪽 기업들을 좀 많이. 왜냐하면 정말 저도 뭐 우리 현지- 기업들을 강하게 그렇죠. 추천하고 싶은데 맞아요. 아무리 봐도 비교 우위가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리포트 오늘 게재하셨던데 그 예. 부분만 짧게 좀. 네, LG전자는 뭐 지금 매출액은 1분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지난 4분기랑 그래서 뭐 업황이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용 구조가 많이 바뀐다. 이게 제가 첫 번째고 이건 대부분 이 부분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 전체 2022년 매출액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39%입니다. 그 말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LG전자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는 다 달러로 수입하는데 매출은 한국만 39%고 미국도 물론 크지만 나머지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LG전자의 비즈니스는 공교롭게도 수출주지만 원화
약세보다는 원화 강세의 수익성은 개선룸이 있다. 요게 제가 오늘 좀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네. 뭐 1분기에 워낙 실적도 안 좋고 2분기에 에도 여전히 우리 반도체 기업 실적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 면에서도 좀 상대적인 우위는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반도체 본문 오는가 주제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전자까지 부수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 노근창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